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우리로라는 종목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지금 화면에 창을 띄우고 있고요. 자, 매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초반이 아니죠. 월 초에 300만 원 정도로 300만 원이 아니죠. 뭐 제대로 손해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암흑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320만 원을 더 손해를 보고 그거를 이제 되돌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서 미스가 있는 것보다는 충분히 한 달 동안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수익을 언제든지 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자신감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매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잘해야죠. 지금보다 더 잘해서 제가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엔 월 1000만 원씩 이렇게 찍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우리로라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 상태로 가게 되면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상한가의 매매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봤고 오늘 올라갈 때에 사실 저는 여기 이 파란색 선 2,700원을 넘어서는 것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핫한 종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한계가 다다른 그런 상태의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크게 치고 나갈 때 힘이 좋을 때에 바로 치고 나가지 않길래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많이 올라왔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부분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수량들은 저 위쪽에서 일단 매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매매를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한 게 결국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어제 사실 들고 있었다가 매매를 이제 마무리한 그런 종목인데 왜냐하면 결국엔 대장은 아니었으니까 여기 위쪽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대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대장이 아닌 종목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휴비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외에 3천당 제약도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여기 타점에서는 일단 매수를 이 근처에서 일단 했고요. 맨 처음에 뭐 거의 수치가 부근에서부터 일단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 저점을 깼다고 생각했을 때 절반을 던졌지만 그거를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길래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나는 홀딩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매수를 했는데 양봉이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 746을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들고 있었고요. 오후에 제가 매도를 걸어뒀던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이고요. 이쪽 포인트까지 가지 않길래 우선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매매를 했었던 게 STX라는 종목인데요. STX 같은 종목은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모양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를 했었습니다. 매도를 했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갔고 그 이후에도 사실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 꽤 높은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이미 앞에서부터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게 되면 그때가 사실 끝자락일 수도 있다. 오히려 끝자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했었고 여기서 매도를 했었던 거를 보게 되면 네, 저는 여기서 이미 매도를 했었죠.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더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상한가 매매를 또 한번 여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30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는 제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일단 매수하는 자리까지 왔나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고 오늘 아침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사실 좀 늦게 샀어요. 늦게 샀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뭐 많이 실지는 않고 내려오면 더 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양봉을 깨지면 이제 절반을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던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의 힌트를 말씀 한번 드리자면 사실 상한가가 시작하는 그 저점 부분에서부터 이제 100% 이상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로 했을 때 여기 중간값에 왔을 때부터 일단 잡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잡아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도 쭉 내려올 수 있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좀 적긴 하죠.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는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크게 맞아버리면 그동안 벌었던 거를 한 번에 이제 깨뜨리게 되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한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방법이 좋다 그래가지고 미수를 쓰든 아니면 신용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해서 돈을 갑자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해서 돈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저점, 그러니까 상승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매매 스타일을 바꾼 거죠.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만 내 돈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이 3일선을 이제 밑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가는 종목은 3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일선 올라오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바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거를 못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을 바꾼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5%를 벌었다고 친다면 15%를 여기서 벌 만큼 이날 다른 종목으로 15%만큼 벌기만 하면 사실 여기서 번 거나 이쪽에서 번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여기 3일선 위에서부터 이 종목을 잡아 들어가기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일별 계좌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르게 관심 있게 본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시큐레터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사실 이제 음봉으로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어제 10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미 여기서 한번 1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왜 100%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18,000원에서부터는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이 공모가가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부터 생각을 하면 이미 100%를 찍은 상황이었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양봉이 굉장히 좋은 양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양봉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했고요. 다시 여기서 조금 더 연습 매매니까 추매를 한 다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로 들어갔다가 잠깐 한번 풀렸었네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시큐레터라는 종목을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일단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매 형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시가가 19,000원이죠. 19,000원을 일단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한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해 놓은 그런 방법과 그런 원칙대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손해가 날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폴라리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적용하기 시작한 그런 방법대로 매매를 진행했어요. 여기 보면 상한가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오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저점을 깼었고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갈 놈이면, 진짜 갈 종목이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이미 상한가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줘야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를 했었던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티가 날 거예요. 보시면 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을 깼으니까 절반 던져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만약에 밀리면 살려고 일단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밀려요. 그래서 다시 사고요. 그 다음에 재차
더 미끄러졌을 때, 이 저점을 깼을 때 모두 다 매도를 처리했어요. 여기에는 바이 표시가 있죠. 이 바이 표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매수할 수 있게끔 이제 감시 주문을 따로 걸어 놨었는데, 오전에 여기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걸어놨던 그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체결이 됐던 정도는 종가에 다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보려고 접근하는 중이에요. 자, 3,000단 제약은 뭐 매매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매매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도 매매를 설명을 드렸었고, 나인테크라든지 휴비스 같은 종목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한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내려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매수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과 함께 여러 종목들과 함께 한 집단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상승을 이미 많이 했었고 4,9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두 배수까지 먼저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침 일찍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조금씩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특히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봉의 저점을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당연히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는 추매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를 깨지 않으면 추매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 가격이 깨지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면서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했었고, 매수를 하고 보니까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들 중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 루틴이기도 한데 1,000원 이상 나온 종목들이 이제 세 종목이나 됐고,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두 번이나 연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뭐 환기 종목이라서 매매는 뭐 딱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샘표식품이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큐레터라는 종목이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시큐레터라는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싶어서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나인테크는 뭐 1등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다시 1등이 아니라 2등처럼 보이는 건가?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우선 테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 봉의 저점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할 거고요. 이탈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가 온다면, 이제 시간만 들이게 된다면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매매 중에 하나는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양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한국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이 본래의 대장 역할을 했었고, 지금 경고가 언제 들어갔냐면 이날 들어갔어요. 14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수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니까 사실은 한번 여기서 밑으로 꺾었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번째 되는 날에도 여기 고점이 지금 11,150원인데 11,150원 이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트릭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들어 올립니다. 경고 종목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제 종가가 한번 위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다음날 언제든지 간에 종가를 한번 아래쪽으로 죽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고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경고가 풀리게 되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 날 중에 뭐 가까운 날로는 한 3일 정도 이내에 갑자기 들어 올리면서 이 미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한번 누가 그랬죠? 주식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여기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굴팍이라고 해서 이제 땅굴을 파는 것처럼 여기다 일부러 트릭을 이제 파는 경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를 안 파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양면성을 이제 양방향을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게 진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인 거고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쪽이든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한번 여기서 한번 파동이 나왔잖아요. 한번 파동이 나왔고 눌렸죠. 그러면 상승 1파 다음에 2파 나왔으니까 이제 3파가 나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월 초에 일단 금액을 조금 이제 날리는 그런 순간이 오면서 조금 많이 아쉬워했었고, 그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ELW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쉽게 된 거고요. ELW 매매도 사실 오늘 손해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해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점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오길래 코어를 일단 안전상의 이유로 좀 아쉽지만 일단 매도를 처리를 했었고, 이거를 매도한 후에 오늘 생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홀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매수, 다른 그 금액대가 높은 쪽으로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풋을 매수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게 풋이 우세하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에 있어서 잠깐 지수가 들어올리게 되면 이제 풋을 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 좀 하락세가 좀 강하다는 것을 보고서 연습으로 한번 접근하려고 일단 풋을 매수해 봤습니다. 결과는 일단 뭐 양쪽 다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든 그냥 놔두기만 하면 크게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말이 다른 쪽으로 잠깐 이제 돌아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제가 지금 매매를 했을 때에 돈을 조금 벌 수 있게 된 그런 생각들 중에 가장 큰 생각은,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만 매수를 하려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종목을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는 돈을 못 쓴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지금 매매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을 아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는, 특히나 많이 올라가는, 뭐 하루에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는 한정적이잖아요. 엄청나게 뭐 천 몇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사실은 뭐 하루에 많아봐야 20개 정도, 많아봐야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2% 정도 될까요? 그 2% 정도 되는 종목들 중에 위치 자체가, 이제 차트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었다가 올라가는 놈이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에서 갑자기 이제 반등하는 그런 종목이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뉠 것 같은데,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 특히나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건 종목의 수가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연습을 한다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차트에 맞춰서 산다고는 하지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괜히 연습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확률적으로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치가 지금처럼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매매를 할 때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매매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신중하게 매매를 했을 때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매매를 할 때 굳이 꼭 매일 그런 돌파 매매, 단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여유롭게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한 달에 10%에서 20%, 많게는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날을 제가 빨리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